새해가 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에 거는 기대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2016년 국내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얼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올 한해 국내 과학기술계에 거는 기대도 참 큰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대망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6년이 밝아왔는데 새해 벽두부터 아마 여러 가지 그 대내적인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적인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예.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연초부터 지금 주식이 아주 요동을 치는데요. 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문제 그리고 지난 연말에 그 파리 기후 협약 했지 않습니까? 그 시은 기후 변화 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 이런 어떤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또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또 장기 성장률 하락 미래 성장 동력 상실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여서인지 과학기술계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미래 경제 성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원천 기술 성과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과학기술 그러면은 그냥 제조 경쟁력 제고 이것만 하면 됐는데 네. 이제는 뭐 모든 분야 발전, 국가 안보라든가 사회 문화, 체육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까지도 다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중심 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과학기술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삶이 팍팍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계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작은 연구 성과 하나로도 크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네, 게 생기니까요. 네, 네. 뭐 의학계에서도 그런 네.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자, 그렇다면 올해 국가 R&D 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서 네. 2016년 올해가 과학기술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계로서는 금년이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1966년 지금부터 50년 전 2월 달에 한국의 최초의 종합연구소인 키스트가 설립이 됐고요. 예. 그 이듬해에는 이제 한국 정부 과학기술 부처로서 예. 과학기술 처가 만들어졌고 또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종합단체인 과총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분야별 정부 출연 연구소가 설립이 되기 시작했죠. 예, 반세기 정도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0년 동안 키스트 이런 국책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이나 핵심 인력 양성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100 규모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GDP가 오늘날 3만 불대에 올라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50세 그러면은 지천명의 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학기술계로서도 이제 새로운 기대와 역할 확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룩한 성과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장점이죠. 빨리 그렇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잘 이뤄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나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 투자 그 규모로서 많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29%입니다. 세계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이 한 4.21, 일본이 2.73, 중국 2.08 이런 순이고요. 예. 또 이런 상대 비중뿐 아니라 연구비 총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한 63조 한 7천억 정도. 그래서 세계 6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정부 민간의 합친 노력으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 늘린 것은 참 바람직한데요. 예. 들여다보면 이제 전체 연구비 중에서 정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24%에 불과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18조 9천억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 총 예산의 한 5%쯤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R&D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과학기술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연구비 제약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어려웠던 빅사이언스 분야라든가 또는 그 대형 연구 시설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좀 소홀히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런 수요에 감당하려고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투자 확대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확대에 따라서 효율적인 그 당연하죠. 성과가 많이 네.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과학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을 낮삼아서 연구소를 지키는 그런 연구원들 덕분에 모든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그 8조 원 규모에 이르는 그 예, 한미약품 대박 수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요, 지난해 이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례 중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둘째로는 이제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새로운 R&D 전략을 구축하자 그래서 정부 R&D 혁신 방안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세부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미래부 안에 과학기술 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도 재정비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먹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이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특히 요새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패스트 팔로우에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초 원천 성과 창출을 해야 되고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8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18조 9천억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예산의 한 5% 되는데요. 네. 그 예산을 가지고 대내외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문제. 두 번째가 과학기술 기반을 혁신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행복 실현 이런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 혁신 선도를 위해서는 이제 17개 창조 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한 사업들이라든가 스마트 자동차 또 IoT라고 하죠. 사물 네. 인터넷, 5G 이동통신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조기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요. 두 번째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 연구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연구 비중을 지금 2017년까지 40%로 높게 돼 있는데 금년에 한 3.3% 인상을 하고 있고요. 출연전 연구 사업을 9.7%, 또 문화 전통 사업에 한 140.6% 확대를 하고요. 글로벌 수준의 성과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이런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IBS 본원 건립을 통한 과학벨트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가 우주 분야 R&D, 또 중이온 가속기 장치 구축하는 문제, 또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운영,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또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지향 사업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 자, 아까 투자가 확대되고 뭐 성과가 좋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투자를 10으로 하면은 성과도 한 10 나오겠지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투자 10 했으면 성과 50 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투자했을 때 R&D 성과가 좋게 나오려면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결국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의 양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지만 예.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연구 계획 단계부터 연구 수행 단계, 평가 단계, 성과 활용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제 미래부 정책 방향 중에서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 확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을 통해서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례가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해 50년을 맞는 우리 과학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